돈 걱정을 줄이는 법. 걱정의 70%는 돈 문제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 책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앞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한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부수적인 도움을 위해 책과 팸플릿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수는 있다. 레이디홈 저널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금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다. 갤럽폴의 설립자인 조지 갤럽은 연구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10% 증가한 수입을 얻는다면 더는 재정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예산 전문가이자 뉴욕의 위너메이커와 짐벨스에서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엘시 스테이플런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개인 자문으로 수년을 일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우려 했었다. 그녀는 다양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는 1년에 $1,000도 벌지 못하는 진급부터 연봉이 $10,000가 되는 회사 경영인도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더 많은 수입이 재정적 근심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지출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두통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서영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마지막 영상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인 돈 걱정 줄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관리는 걱정관리다라는 공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걱정의 70%를 차지하는 돈 관리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산과 계획을 짜야 할까요? 여기 11가지 규칙을 소개합니다. 잘 듣고 활용점을 찾아 적용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돈 문제를 줄이기 위한 11가지 원칙. 1. 종이에 사실을 적어라. 아놀드 베넷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런던에서 처음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는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6펜스를 지출할 때마다 가계부를 썼다. 그가 과연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마음에 든 나머지 세계가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가계부를 썼다. 존 록펠러 역시 회계장부를 지니고 다녔다. 그는 취침 전 기도를 올리기 전에 동전 한 푼도 잊지 않고 지출을 기록했다. 당신과 나 역시 공책을 꺼내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해야 한다. 평생 그래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예산 전문가들은 최소 1개월에서 가능하다면 3개월 정도 동전 한 입도 빼먹지 않고 자세히 가계부를 쓸 것을 권장한다. 그리하여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1%에 속한다. 스테이플러는 남자든 여자든 종이 위에 지출 내역을 적어보라고 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요? 하고 놀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돈이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걸 좀처럼 믿지 못한다. 당신도 그러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2. 필요에 꼭 맞는 예산을 짜라. 스테이플러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조건의 집에 살며 똑같은 자녀의 수를 가졌으며 똑같은 수입을 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예산은 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왜냐? 그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은 개인에 맞추어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삶의 기쁨을 쥐어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물리적 보증이라는 개념을 선물한다. 대다수의 경우 물질적 보증은 곧 감정적 보증과 함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예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앞서 말했듯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3. 현명한 소비를 배워라. 이는 곧 가진 돈의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다. 모든 큰 회사들은 전문 구매자나 구매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계획한다. 여러분도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왜 똑같이 하지 않는가? 4. 수입이 늘었다고 두통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 스테이플러는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예산은 연간 $5,000를 버는 가족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가족이 $5,000를 버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가도 $5,000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소비가 폭발하게 됩니다.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곽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새로운 가구와 옷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 통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많아진 수익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전보다 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더 행복할까? 적은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독촉장이 쌓인 우편함과 문 앞에 줄을 선 빚쟁이들을 상대하는 것 가운데 말이다. 5.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신용을 구축해라. 당신이 비상 상황에 있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생명보험 서류, 채권과 예금 증서가 곧 지갑이 되어줄 것이다. 보험사에 문의하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돈이 필요할 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정을 확인하라. 또 담보물이 있다면 은행으로 가라. 은행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관리된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평판이 있다. 은행이 부여할 수 있는 이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경고를 평생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절대 광고에서 보이는 대부 업체에 손을 벌리지 말라.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돈을 빌리고 최대한 빨리 갚아라. 그러면 가장 적고 합리적인 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상환을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면 아인슈타인도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상환액이 불어날 것이다. 6. 질병, 화재, 긴급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라.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모든 종류의 사고, 불행,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준다. 욕조에서 미끄러지거나 풍진에 걸리는 것까지 대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여 큰 재난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걱정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비용은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7. 혼자 남겨진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라. 만일 당신이 남겨질 가족을 걱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간곡히 청하건대 절대 생명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도록 하라. 없던 돈이 생긴 유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욕 포스터의 경제란 담당 기자 실비아 S. 포터가는 레이디스 홈 저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손에 남겨진 $25,000의 평균 수명은 7년도 채 되지 않는다. 만일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역사상 가장 현명한 금융가였던 JP 모건의 방법에 따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는 총 16명에게 재산을 남겼다.
그중 12명은 여성이었다. 그가 과연 현금을 남겼을까? 아니다. 그는 그 여성들이 평생 매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신탁하였다. 8.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쳐라. 유어라이프의 잡지에서 언젠가 읽은 적이 있던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를 기고한 스텔라 웨스튼 터틀은 어린 딸에게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 일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은행에서 여분의 수표책을 받아와 9살짜리 딸에게 주었다. 아이는 매주 용돈을 받았고 받은 용돈을 은행에 예금하듯 엄마에게 맡겼다. 그리고 몇 푼이 되었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표를 써서 돈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딸 아이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돈을 다룰 때 생기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만일 당신에게 학교에 들어간 자식이 있고 돈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이 환상적인 방법을 강력히 추천한다. 9. 필요하다면 부엌에서 부업을 시작하라. 만일 현명하게 소비에 대한 예산을 짠 뒤에도 돈이 부족하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야단을 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이다. 둘째, 가외로 부수적인 수입을 낼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뉴욕 잭슨 하이츠 83번가 37-09번지에 사는 넬리 스피어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1932년 그녀는 혼자서 방이 3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명의 자식들은 결혼했다. 어느 날 약국과 소다수 판매점을 겸하는 한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눈물겨울 정도로 형편없는 파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집에서 직접 만든 진짜 파이를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스피어는 이렇게 회상했다. 요리를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조지아에 살 때만 해도 항상 하인을 고용했었기에 파이를 10몇 개씩 구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파이 2개를 구워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나는 이웃 여자에게 어떻게 사과 파이를 굽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과 파이 하나와 레몬 파이 하나를 구워 납품했고 상점의 고객들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상점은 다음 날 파이를 5개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점들과 작은 식당들에서도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아 나는 1년에 5,000개나 되는 파이를 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부엌에서 혼자서 말이지요. 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년에 수천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스피어의 파이 주문은 그렇게 점점 늘어나 그녀는 결국 가게를 차려 여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파이와 케이크, 빵과 롤을 만들었다. 전쟁하는 동안 사람들은 1시간씩 가게 앞에 줄을 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사갔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다. 재정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으로 자신의 부엌에서 임대료나 홍보비, 급료도 없이 시작했다. 이렇게 한다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어딘가 벌어진 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요리를 연습한다면 집 부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단지를 붙여 홍보해보라. 단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다. 영업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방문 판매는 시도하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문 판매를 싫어하고 또 방문 판매에 실패한다. 10. 절대 도박하지 마라. 나는 경마나 슬롯머신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항상 신기하게 여겼다. 나는 바로 그 슬롯머신을 놓아 돈을 버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조작된 기계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경멸한다. 11.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지 마라. 만일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재정 문제로 걱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웃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웃들은 부자처럼 살지 못함을 걱정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귀족들처럼 살지 못해서 아쉬워할지도 모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일부 역시 그들만의 재정 문제를 겪었다. 하다못해 링컨과 워싱턴 역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면 일상을 해치고 걱정과 비통함으로 우리의 처지를 씁쓸하게 만들지는 말자. 자신을 소중히 대하자. 냉철한 태도를 지니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자. 우리가 미국을 통째로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3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곳의 침대에서만 잘 수 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1. 종이에 사실을 적어라. 2. 필요에 꼭 맞는 예산을 짜라. 3. 현명한 소비를 배워라. 4. 수입이 늘었다고 두통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 5.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신용을 구축하라. 6. 질병과 화재, 긴급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라. 7. 혼자 남겨진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라. 8.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쳐라. 9. 필요하다면 부엌에서 부업을 시작하라. 10. 절대 도박하지 마라. 11.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지 마라. 돈 걱정, 돈 문제를 줄이고 싶다면 11가지 규칙을 따라보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